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6.2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죠.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거의 2년 만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종합부동산 대책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요, 과열 시기의 수요 차단 및 투자자의 매도 유도를 위한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 완화 중심이다. 그런데 대부분 시행령, 행정지도, 규칙 변경을 통해서 국회 동의 없이 변경 가능한 것 위주로 이번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자,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의 세입자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2018년에 계약한 세입자의 전세금이 껑충 뛰어 올라가겠죠. 그거에 대한 정부 대책이 포함됐고요. 두 번째는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입니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화제가 된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입니다. 자, 내가 새로운 주택이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다시 이제 세를 놔야 되잖아요. 그때 5% 이내로만 증액을 하면은요, 원래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1주택자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야, 만약에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나 이 혜택 못 받냐? 상관없대요. 바뀐 세입자한테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로만 증액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 신규 계약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이때 재계약 시점이 정해졌어요. 언제부터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자, 먼저 발표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제도였죠. 원래 있던 제도를 좀 실효성 있게 바꿨습니다. 먼저 임대 개시 시점이 1세대 1주택자 9억 이하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이 상생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아까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된다는 건 말씀드렸는데 지금 1주택자의 높은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면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 아마 투자자분 중에서 이거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의 영상으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갱신 만료된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부분이 나왔어요. 자, 당연히 전세금이 크게 올라가니까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서민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자 부담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2.4% 이하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은 보증금 3억 이하인데 그것을 4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요. 대출 한도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서민 임차인이기 때문에 지원 조건이 엄격해요. 먼저 만 19세부터 34세여야 되고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부합산 순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세제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가 됐어요. 원래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액에 대해서 최대 12%까지 세액 공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7천만 원 이하는 10%, 5,500만 원 이하는 12%였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10%에서 12%로 12%에서 15%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전세대출 받아서 이것을 상환해 가면은 그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있는 제도였어요.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됐는데 그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한테만 적용 가능한 거 아시죠? 자, 네 번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분.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 대부분은요, 일반인과 큰 관련이 없는
건설 임대 부분 규제 완화 방안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다주택자들이 기대했었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부분은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상으로 현재 국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일반인들의 다주택자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 수 있다는 부담감,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아직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번에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의무가 있고요, 또한 전입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이 됐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근데 이것을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요,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사문화된 일시적 2주택 제도가 다시 부활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시적 2주택 제도는요, 아마 이제 성인이라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6번째,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 완화 부분입니다. 현재 공공택지는 5년 이하, 민간택지는 3년 이하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요. 왜 이게 들어왔냐?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잖아요. 이 실거주 의무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 용도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 실거주 의무는 유지가 되는데 최초 입주에서 양도 이전까지로 대폭 완화가 됩니다. 최초 입주기 때문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때 무조건 전세 매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뭐 전월세 금지법이다, 언론 내에서 이렇게 비꼬았는데 이번에 개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발표는 했지만 아직 확정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동의를 할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은 최악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을 부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7번째는요, 매입 임대주택 전세형 공급입니다. 자, LH 이런 데서 뭐 다세대 같은 거 빌려가지고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공급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월세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최대 80% 보증금으로 납부하면서 월 임대료를 낮추는 전세형으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8번째는요, 고가주택 전세대출 제한 일부 완화 부분입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했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던 게,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 시세가 올라와서 전세대출 갱신 시점에 이것이 시세 9억이 취급돼 버리면요, 대출 연장이 제한됐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9억 이하면은 그냥 전세 대출을 연장해 준다고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9번째는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단계적 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요, 주택 구입 담보대출이에요. 그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현재 개인은 생활 안정자금 목적 대출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연 1억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주택 구입은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고요, 추가로 부동산 시장 상황 봐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시행 가능한 부분인데, 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주택 구입 금지 목적 서약서 제출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규제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규제면 앞으로도 부동산 정상화 규제 완화 방안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어요. 참여정부에서 강하게 쪼여놨던 부동산 규제를 차근차근 부동산 시장 상황 봐가면서 풀어나갔다는 부분이죠.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요,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제 정상화 부분 종부세.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죠.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종부세라는 게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여기에 기본공제를 빼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되는데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적용하다 보니까 할인 효과가 없었어요. 그것을 60%로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억 정도의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되는데 6억 원의 과세 표준이 산출되다 보니까 당연히 세부담이 뚝 떨어지겠죠. 이번에 이게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까지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었고요. 또한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3억 원으로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요.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했어요. 이거는 아예 세금을 안 내게 합산 배제를 해준다는 건 아니고 합산은 하는데 이제 양도세,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취득세 부담 경감 부분. 현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부부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생애 최초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나요. 그래서 2022년 6월 2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좀 반발이 뭐냐면은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확정사항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제 정상화 세 번째 내용은요, 공시가격 제도 개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유세 계산할 때 시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결정이 되는데 지금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려서 세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재조정을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사항부터 발표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지금 발표된 건 없고 일단 연구 용역 착수하고요. 올해 11월부터 수정 보완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금융정상화 네 번째 실소재 LTV와 DSR 완화 방안. 그건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 자주 올려서 간략하게 요약만 드리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LTV를 적용하고 대출 한도도 현재 4억에서 6억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청년층의 미래소득 감안 부분과 대출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늘려주는 방안 등 복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부분이죠. 물론 이런다고 실소유자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단 제도상 길은 열어준 거지만 차주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주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금융 정상화 방안은요, 최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 부담 완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 있는 청년층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초창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고 좀 나중에 많이 하면서 미래에 소득이 많을 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이 최증식 상환 활성화인데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금자리론에서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에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40년 만기까지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청년층한테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자, 여섯 번째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250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7월 달이나 8월 달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자, 공급 확대 방안 두 번째는요, 청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패키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주거 상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먼저 준비기에는 청년들한테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고 도약기에는 청년 원가주택 등을 공급한다. 그리고 완성기에는 분양주택에서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추첨제 도입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요, 250만 원 공급 계획과 연계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 부분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부분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정비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이주 비용을 분양가 산정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자재 가격 많이 올라갔잖아요. 건축자재. 그거 분양가에 반영시켜주겠다. 마지막으로
택지비 검증할 때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해서 좀 투명성 있게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좀 굉장히 중요하고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추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개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차제가격 상승분 반영해주고요. 인근 시세 산정 기준도 개편을 해서 주변 지역의 20년 이내 아파트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내 준신축 이내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배점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6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는 사업장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일 오전 추가 영상에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재검토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규제지역 지정하고 해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월 말에 있거든요. 지금 지방지역에 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이때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게 맞냐 아니냐 재검토를 한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규제지역이 지방지역은 좀 많이 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전 포인트는 과연 수도권 지역도 풀어줄 것인가, 그리고 풀어주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다음에 영상을 추가로 좀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과연 이번에 부동산 대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부동산 대책은요 시행령 중심의 이제 규제 완화 방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보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금리 인상 강도가 워낙 강해서 이것만으로 시장 반전을 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진다는 부분이죠. 자, 추가로 영상이 나올 게 있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부분은 내일 오전 영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유리한지 누가 불리한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상생 임대인 제도도 저희가 23일날 영상에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으로 일시적 2주택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소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셔야 될 상식이거든요. 이 부분도 24일날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은요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입니다. 이번에 분양가 제도 개편에서도 공공택지 분양가는 거의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로또 분양 공공택지에서 많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공급 정보 엄청 많거든요. 당첨 꿀팁까지 저희가 청약갑부 서적에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